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가죠. 자, 11번은 요 오염물 저장 탱크에다가 요 국소 방출 방식으로 요 CO2 소화 설비 설치하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단 설비의 요 방식은 고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방호 대상물 주위에는 요 동일한 크기의 그 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동일한 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쪽 면이 고정된 측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즉 우측하고 좌측 다 고정된 측벽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면하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측벽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방호 공간의 최적을 계산할 때 지금 고정된 측벽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0.6m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0.6m를 확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전면도 마찬가지로 0.6m, 이쪽도 마찬가지로 0.6m, 이 후면도 마찬가지로 0.6m를 확장해야 되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뒷부분도 0.6m 확장, 왼쪽도 0.6m를 확장을 해줘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0.6m. 근데 지금 여기는 측벽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측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 벽면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이 위쪽으로 0.6m를 갖다가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0.6m만 지금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 0.6m를 이제 확장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3m니까 여기 0.6m를 위쪽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높이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예, 높이는 3.6m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음 1번에 방호 공간의 최적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은 지금 가로 7m가 되겠죠.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 없으니까 3m 그대로죠. 즉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위로 0.6m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높이는 3.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75.6 세제곱미터가 이게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에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좌우 앞뒤로 0.6m씩 확장을 해서 계산한 최적이 바로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소화약재의 최소 저장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소화약재의 그 저장량은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Q1, 다시 뭐예요? Q1이라는 것은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을 계산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다가 고압식은 1.4를 곱해주고요. 저압식은 1.1을 곱해주는 거죠. 이건 상수예요. 그럼 여러분이 Q1,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은 8-6의 방호 공간의 벽면적,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요 벽면적, 요 놈을 계산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A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이니까 0.6m를 확장하기 전에 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면은 요 부분이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이 있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놈이 바로 방호 공간의 벽면적,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이죠. 그래서 이놈이 전면하고 뒷면하고 해서 두 면이 되는 거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우측 좌측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요 스몰 a는 가로 7m, 그 다음에 세로는 요 높이죠. 3m가 되는 거죠. 곱하기 몇 면이에요? 두 면이라고 했죠. 즉, 이 전면하고 뒷면하고 해서 두 면. 우측에 요놈도 방호 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이죠. 그래서 가로 요 3m, 요 높이 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m 곱하기 3m. 우측 좌측에서 요것도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요 벽면적 합계가 얼마가 나오냐면 60제곱이 나오죠. 자, 그럼 요 대문자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에요. 즉 0.6m를 확장한 상태에서의 벽면적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방호 공간의 벽면적. 그래서 전면하고 뒷면하고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쪽에 있는 이 면도 우측 좌측에서 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가로 7m, 그다음에 요 높이가 몇 미터예요? 3.6m가 되는 거죠. 요놈 마찬가지로 두 면이죠. 우측 좌측도 가로 3m, 높이 3.6m죠.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2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하면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Q1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문자 A는 72, 소문자 A는 60이죠. 그래서 요 Q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3kg가 되죠.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3kg예요. 그럼 이제 이 식에다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갖다 대입을 하면 필요한 약재량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은 75.6세제곱. 그 다음에 그 Q1은 3kg죠. 그 다음에 고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4를 곱해주면 약재 저장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7.52예요. 요놈이 바로 필요한 약재 저장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저합식으로 했을 경우, 지금은 고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합식으로 했을 경우에 약재 저장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되죠. 75.6 곱하기 3. 저합식은 1.4가 아니고 1.1이죠. 그래서 저합식으로 하면은 249.48. 요놈이 바로 저합식으로 했을 때 필요한 그 약재 소요량이 되는 거죠. 요놈이 물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방호 공간의 최적 계산할 때 좌우 앞뒤로 0.6m씩 확장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0.6m를 확장한다는 거, 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주위에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거,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배관에 그 필요한 관 부속품의 요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폐쇄형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 관경에 따른 설치 헤드 수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요 관경이 25mm부터 시작하죠. 25, 32, 그다음에 40, 50, 65, 80, 90, 요 100까지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경이 25mm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 수죠. 25mm일 경우에는 2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고요. 32mm는 3개, 40mm는 5개에서 2, 3, 5. 딱 10이 되죠, 더하면.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2, 3, 5, 짓고 10. 그 다음에 여기는 3, 6, 8 못 짓고 여기는 100이죠. 여기다 30, 60, 80만 넣어주면 돼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50까지예요. 2, 3, 5 짓고 10이죠. 자, 그럼 그 관 부속품의 요 개수를 갖다가 답란에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 A 부분을 한번 보죠. A 부분. 자, A 부분은 좀 쉬워요. 여기 배관이 여기 25mm가 들어온 거죠. 헤드를 하나만 설치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엘보 하나 들어가겠죠. 90도 엘보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닛불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또 엘보가 들어가죠. 90도 엘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들어오는 배관이 25mm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엘보가 마찬가지로 이건 25mm면 되는 거죠. 여기에 엘보도 마찬가지로 25mm면 되죠. 여기에 엘보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25mm. 요 중간에는 요건 다 뭐예요? 닛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헤드 설치 지점이에요. 여기는 배관이 25mm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해야 되냐면 닛불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요 닛불이 들어가고 여기 레두샤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런 레두샤. 요 레두샤는 요 입구 큰 구경이 25mm고요. 밑에 작은 구경이 15mm예요. 그래서 25 곱하기 15mm죠. 또 여기에 이제 헤드가 설치되는 거죠. 헤드 여기 순나사죠. 여기에 방수구가 막혀 있고 여기에 반사판 디플렉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15mm예요. 그래서 이 헤드 설치 지점에는 항상 레두샤 25 곱하기 15mm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A 부분에는 엘보 25mm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레두샤가 25 곱하기 15짜리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25mm 곱하기 15mm짜리 그 레두샤는 헤드 설치 지점마다 들어간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B 부분으로 가죠. 자, 이 B 부분은 T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T가 하나 들어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T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닛불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닛불.
순나사예요. 니뿔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T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에 지금 40mm 앵글 밸브, 청소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쪽이 몇 mm짜리예요? 그게? 청소구 쪽은 40mm짜리죠. 자, 그럼 이쪽에 지금 이쪽에 헤드가 지금 2개 설치되어 있죠. 그럼 이쪽 구경은, 요 구경은 몇 mm면 돼요, 배관이? 요 배관은 헤드를 지금 2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5mm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니뿔 하나 들어가고 여기 내두시 하나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25mm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헤드가 지금 2개가 설치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경은 요 구경은 헤드를 지금 몇 개 담당하는 거예요? 4개를 담당하죠. 그럼 4개를 담당하면 최소 구경 40mm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40이면 여기 25짜리를 쓰면 되는데 25 이런 그 T는 없는 거죠. 이쪽은 항상 이거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할 수 없이 여긴 40mm를 쓰는 거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 25mm를 갖다가 배관을 사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헤드를 이쪽은 2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헤드를 2개를 설치하면 최소 구경 25mm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25mm. 헤드가 2개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여기가 40이면 당연히 여기도 40mm면 되는 거죠. 그럼 이쪽 구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0이니까 여기 40짜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B 부분에는 40 곱하기 40 곱하기 40짜리 T가 몇 개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두샤 들어가죠. 요 큰 구경은 40mm고 작은 관경은 25mm가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40 곱하기 25짜리죠. 그래서 40 곱하기 25짜리 레두샤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다음 C 부분으로 가죠. 자, C 부분은 헤드가 지금 설치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그럼 여기 T가 들어가죠. 자, 이쪽은 지금 여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는 헤드를 2개를 담당하니까 이 배관은 25mm면 되는 거죠. 그럼 요 T는 25, 요 반대편도 25가 되죠. 이 위쪽도 25죠. 그다음에 90도 엘보가 25mm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5mm 엘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헤드 설치 지점마다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5 곱하기 15mm 레두셔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C 부분에는 25T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엘보가 25mm가 2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헤드 설치 지점 25 곱하기 15짜리 레두샤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D 부분이에요. 자, 이 D 부분은 여기 T가 일단 들어가죠. 또 밑에서
올라오는 T가 있죠. 여기는 뭐 닛불을 갖다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배관은 몇 미리를 사용해야 되냐, 여기. 헤드를, 여기는 지금 몇 개를 담당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헤드를 갖다가 8개를 담당을 하죠. 그럼 헤드를 8개를 담당하면 최소 구경이 몇 미리예요? 50mm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는 지금 50mm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반대편은 요 입구하고 요 반대편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50mm예요. 자, 그럼 이쪽 구경은 헤드 몇 개를 담당해요? 이쪽 구경은 헤드 4개를 담당하죠. 헤드 4개면은 최소 구경이 40mm죠. 여기 40mm. 요거보다 작은 구경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0 곱하기 50, 50 곱하기 50에다 곱하기 40에 T를 갖다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40이면 당연히 이쪽도 40이 되겠죠. 자, 이게 40이면 이쪽이 헤드를 2개 설치하니까 헤드를 4개 설치하죠. 이 위쪽으로. 이쪽이 헤드 2개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5mm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25mm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요 광경이 2개면은 25mm면 되는데 이런 T는 없다는 거죠. 이쪽보다 작은 T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는 얼마를 써야 되냐? 40을 써야 된다는 거죠. 최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 구경하고. 여기 40을 쓰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요?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물론 지금 닛불은 제가 생략한 거예요. 여기에 레두샤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레두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레두샤는 이쪽 큰 구경은 40mm, 반대편 작은 구경은 25mm가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큰 구경은 40mm, 작은 구경은 25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40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40 곱하기 40, 40 하나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두션은 40 곱하기 이쪽은 40 곱하기 40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레두샤. 레두샤는 이쪽이 하나 또 들어가죠. 일단 40 곱하기 25는 여기 2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50 곱하기 40 레두샤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지금 관경이 헤드를 지금 이쪽은 4개를 담당하죠. 이쪽 반대편 여기 헤드를 4개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쪽은 헤드를 갖다가 4개를 담당하니까 최소 구경 몇 mm예요? 여기 40mm면 된다는 거죠. 요 관경이. 자, 40mm면 여기에다가 레두샤를 하나 써야 되겠죠. 큰 구경 50, 작은 관경 40짜리 레두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50 곱하기 작은 구경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40짜리 레두샤를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요 T에서 지금 이쪽으로 담당하는 구경이 헤드를 4개를 담당하니까 최소 구경 4개일 경우에는 40mm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구경이. 그래서 여기에 50 곱하기 40 레두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배관에 따른 요 관부속 산출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한 사람들은 쉽게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이 소방 시설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참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다음 문제로 가죠. 자,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을 또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겠죠. 저희 같은 경우 매일 점검을 하고 또 감리 같은 것도 하니까 소방시설을 자주 접하니까 금방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T가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 여기가 50mm면 반대편도 당연히 50mm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항상 50보다는 작아야 돼요. 아니면 50과 같거나 아니면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니뿔이죠. 순나사예요. 요건 지금 다 안이 앞나사죠. 자, 90도 엘보 다 안쪽 앞나사예요. 자, 레듀션은 이쪽이 큰 구경이고요. 가다가 이렇게 작아진 거죠. 이게 바로 그 리드셔. 이쪽이 큰 구경, 이쪽이 작은 구경이 되는 거죠. 다 앞나사예요. 또 13번. 자, 펌프 성능시험 순서하고 시험 결과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 성능시험, 여기가 성능시험 배관이죠. 원칙적으로는 이쪽에 유량 조절 밸브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 송수장치 쪽에 보면 이 유량 조절 밸브가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는 요 유량 조절 밸브가 없는 걸로 해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펌프 성능 시험은 여러분이 이 앞전에서 요 이전 강의 있죠? 요 이전 강의는 다 여러분이 너무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강의를 갖다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요걸 조금 상세하게 제가 시험 순서를 갖다가 다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13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능시험 순서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능시험을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무부하 시험이에요. 무부하 시험.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이라는 것은 펌프의 그 토출축으로 토출량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체절 운전하는 순서는요, 맨 먼저 이 펌프의 토출축에 있는 요 개폐 밸브 있죠? OSNY 밸브예요. 요 개폐 밸브, 주 밸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펌프 토출축에 있는 요 개폐 밸브 1번부터 폐쇄를 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 이 펌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동력 제어반이 있어요. 이 동력 제어반에 보면 펌프의 그 운전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 운전 스위치가 이쪽은 매뉴얼, 이쪽은 오토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는 정지죠. 그래서 이 운전 스위치를 갖다가 매뉴얼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충합 펌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어반에서 이 충합 펌프하고 요 주펌프의 요 운전 스위치를 요 매뉴얼로 갖다 놓으라는 거죠. 자동으로 놓으면 배관 내 압력이 감소되면 펌프가 돌아갈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매뉴얼로 놓는다는 것은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절대 기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충합 펌프하고 요 주펌프의 운전 스위치를 수동 매뉴얼 위치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요 개폐 밸브가 폐쇄된 상태죠, 평상시에. 그래서 이게 폐쇄된 상태에서 펌프에 그 운전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온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오프 스위치가 있죠. 당연히 주 온 오프가 있고요. 여기 충합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물론 이쪽에 스프링이 있으면 또 스프링에 대한 운전 스위치가 또 별도로 있죠. 자, 이 주펌프의 그 운전 스위치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는 것은 이 온 스위치를 갖다가 버튼을 눌러준다는 거죠. 온은 적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프는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이 아니고 녹색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색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반에서 주 펌프를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펌프를 토출추의 요 개폐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또 여기 시험 밸브도 폐쇄된 상태죠. 그래서 이 펌프를 기동을 시키면 전혀 토출량, 방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면서 최상한점에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인데 일정한 압력이 되면 이 압력을 갖다가 여기서 토출을 해주는 거죠. 이놈은 다시 수원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니면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토출수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상 개폐 밸브 요 3번이 폐쇄 상태에서 요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갖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방 압력을 측정을 해서 요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보다 미만에서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상 요 개폐 밸브 3번이 폐쇄된 상태에서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요 압력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이 명판에 예를 들어서 1메가파스칼이라고 써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격 토출압의 1.4배 최저 압력은 얼마예요? 최저 압력. 이놈은 1메가파스칼에서 1.4배죠. 그럼 1.4메가파스칼이 최저 압력이에요. 그럼 이 압력계를 읽었을 때 1.4메가파스칼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요 릴리프 밸브가 개방됐을 때 압력이. 이게 바로 최절 운전을 갖다가 해서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확인하는 게 이게 바로 무부하 운전이 되는 거죠. 다음은 요 전격 부하 운전이죠. 자, 요 전격 부하 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설계점 운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펌프가 기동된 상태에서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요 개폐 밸브를 개방을 해서 유량계의 요 유량이 전격 토출량이 되도록 한다. 펌프의 그 명판을 보면은요, 여기에 토출량 나와 있고요. 양정이 몇 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정이 뭐 50미터라고 나와 있다. 그 다음에 토출량이 예를 들어서 1000rpm이라고 나와 있다. 가정을 하면은요, 전격 토출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격 토출량은 1000rpm이 이게 바로 전격 토출량이에요. 자, 펌프가 기동된 상태에서 요 유량 개폐 밸브죠. 여기서는 요 개폐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요 유량계의 그 유량이 1000rpm이 되게끔 맞춰주는 거죠. 이때 압력계의 압력을 여러분이 읽어서 이게 50m면 0.5메가파스칼이죠. 요 놈이 0.5메가파스칼을 지시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전격 부하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계 3의 눈금을 읽어서 압력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피크 부하 운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대 운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펌프가 기동된 상태죠. 펌프가 기동된 상태에서 요 개폐 밸브 요 3을 더 개방을 해서 유량계의 그 유량이 전격 토출량의 150%. 자, 1000rpm에 이게 전격 토출량이죠.
1000rpm에 1.5배, 150%니까 1.5배가 되는 거죠. 즉 1500rpm이 되도록 요 개폐 밸브를 더 개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요 유량계의 요 압력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펌프 성능 시험 세 가지예요. 무부하 운전, 최절 운전, 그다음에 전격 부하 운전, 설계점 운전, 그다음에 요 피크 부하 운전, 최대 운전,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이게 펌프의 성능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이죠. 그래서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은요, 최절 운전, 즉 무부하 운전할 때 릴리프 밸브의 요 작동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요 140%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격 토출량의 요 150% 운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를 들었을 때는 지금 1500rpm이죠. 이때 1500rpm의 유량이 흐를 때 토출 압력의 65%니까 아까 그 50m니까 0.5메가파스칼에 0.65배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에요. 이런 정도 여러분이 그 펌프 성능 시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그 상세 해설 쪽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이 앞에 요 3번이 요게 개폐 밸브죠. 요 4번이 8번이죠. 요게 8번이 요게 유량 조절 밸브예요. 이게 사실상 원칙으로 지금 다 이렇게 시공하게 되어 있죠. 화재 안전 기준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은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겠어요? 요쪽 부분만 틀린 거예요. 아까는 요 3번만 그 밸브가 설치된 걸로 했으니까 요 8번이 지금 설치되는 것이 지금 원칙이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축, 개폐 밸브 요 1번 폐쇄하는 건 같죠. 그래서 제어반에서 요 충합 펌프하고 주펌프의 운전 스위치를 매뉴얼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상 요 디귿이 좀 틀리죠. 요 유량 조절 밸브를 갖다가 요걸 완전히 폐쇄를 한 상태에서 요놈은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 8번을 완전 폐쇄 후에 요 3번을 갖다가 완전 개방. 근데 제어반에서 주펌프 수동기동 이 밑에는 똑같아요. 그다음 전격 부하 운전도 마찬가지죠. 펌프가 기동한 상태에서 성능시험 배관상 요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을 해서 유량이 전격 토출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전격 토출량이 되었을 때 요 압력 계상 압력을 여러분이 읽어주면 되고요. 피크 부하 운전 유량 조절 밸브를 더 개방을 해서 전격 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유량이 한 후에 요 압력 계상 요 압력을 여러분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세 해설 쪽에 있는 성능시험 방법을 여러분이 꼭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든지 이해를 하시든지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다음은 14번 가죠. 이 펌프 성능시험은요 관리사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또 여러분이 그 현장 점검 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펌프 성능시험이죠. 자, 14번은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뭐예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죠. 요게 예전에는 뭐였어요? 이게 예전에는 청정이었어요. 청정 소화 설비라고 있었죠. 이 청정 소화 설비가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청정 소화 설비가 이 청정이라고 하면 깨끗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청정 소화 약재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혼돈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명칭을 바뀐 거죠. 그래서 청정소화 약재 소화 설비를 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라고 있었죠, 별도로. 그거는 할론 소화 설비로 바뀌었죠.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저 HCFC 브랜드 A의 소화 농도는 A급이 7.2%, B급 화재는 10%라고 되어 있죠. 저장 용기의 내용적은 68리터, 충전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714kg. 자, 발전기실의 요 연료는 경유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경유 사용하면 화재는 무슨 급이에요? B급 화재, 유류 화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발전기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 화재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통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는 전기 화재지만 지금 발전기실은 그 발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럴 경우 경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B급 화재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선형상수 이용 시 K1하고 K2 값을 주어졌고 기준 온도는 20도라고 주어져 있죠. 자, 물음 1번은 HCFC 브랜드 A의 약재량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서 요 약재량 구하는 공식, 요놈은 방호 구역의 최적을 선형상수로 나눠주고요. 100- 설계 농도분의 설계 농도가 되겠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방호구역의 최적은 바닥 면적 270제곱에다가 높이 얼마예요? 3.5m를 곱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요 놈이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선형상수 S는 어떻게 돼요? 요 선형상수는 K1 플러스 K2에다가 기준온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1이 지금 0.2413이죠. K2는 0.00088. 기준온도 몇 도예요? 여기 20도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0을 여러분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선형상수. 어떻게 보면 비최적값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설계 농도죠. 그래서 이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에다가 계수 K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K값은 A급하고 C급은 이건 1.2, 그다음에 B급 화재일 경우에는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화 농도가 몇 프로예요? 지금 B급 화재니까 소화 농도가 10%인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B급 화재니까 1.3을 하면 13%가 되는 거죠. 자, 주어진 값을 갖다 다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약재에 필요한 약재 소요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호 구역의 최적을 계산하면 이게 94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선형상수는 0.2589 나오죠. 단위는 비최적이기 때문에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소화 농도는 이제 13%가 되죠.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방호구역 최적 945. 선형상수 0.2589. 여러분이 계산할 때 이 단위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걸 자꾸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계산 과정에서 단위는 쓸 필요 없어요. 자, 100- 설계 농도 13%죠. C13. 그래서 여러분이 약재량 계산을 하면은 545.41 킬로그램이 필요한 그 소화 약재량이고, 여러분이 답란에다만 요 단위를 써 주셔야 돼요.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꼭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병당 약재 저장 양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물음 1번이죠. 자, 병당 약재 저장량은 여러분이 저장 용기에 내용적 있죠. 한 병에 내용적 68리터로 주어져 있죠.
근데 충전 밀도 값이 나와 있죠. 1세제곱미터당 714kg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저장 용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저장 용기 요 내용적이 이게 68리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밀도 값이 지금 714kg/s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지금 리터죠. 그러니까 여기를 리터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714kg. 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자, 계산하면 714를 1000으로 나누면 0.714kg/리터가 밀도 값이 되는 거죠. 즉 1리터, 내용적 1리터에는 0.714kg의 소화약재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병당 약재 저장량이죠.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뭐 W로 할까요? 자, 한 병당 그 내용적이 68리터죠. 자, 그러면 요거 1리터의 내용적으로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0.714kg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리터 서로 약분이 되니까 남는 단위가 kg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병당 저장량이에요. 이게 48.55죠.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예요. 그래서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는 용기 한 개의 내용적에다가 약재의 그 밀도 값을 여러분이 충전 밀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죠. 저장 용기의 병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필요한 그 약재량이 얼마예요? 545.41kg죠. 필요한 약재의 그 무게가. 그러면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48.55kg죠. 이게 병당이에요, 병당. 그래서 나눠주면 단위는 병만 나오죠. 요 킬로그램은 없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그 병수는 11.23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건 반올림 하는 게 아니에요. 병수는 무조건 올려줘서 12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4번 같은 경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대한 여러분이 그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요 불활성 기체죠. 요 불활성 기체에 대한 요 약재 그 부피 계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그 X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저장하는 약재 부피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무게가 아니죠. 요놈은 2.303에다가 소화약재이고 비체적으로 우리가 VS 그 다음에 소화약재의 그 선형상수 S죠. 여기에다가 로그 10에다가 이건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분의 이게 100이죠.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 VS는 소화약재의 그 비최적값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최적은 몇 도씨에서요? 20도씨에서 비최적값. 그 다음에 요 선형상수 V죠. 요 V는 K1 플러스 K2의 기준온도 T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설계가스 농도 %고요. 그 다음에 T는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도 C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